편의점에 간 이재명이라는 풍자글이 아주 인기인데요. 편의점에 간 이재명 크크크크. 네. 이제 편의점에 이재명이 갔는데 문짝을 세게 밀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이 씨발. 자동문 아니야? 예의가 없어. 이제 그러자 편의점 고객님 카드를 앞쪽에 꽂아주세요. 이재명. 야이 칼로 네 엄마 뭐뭐뭐 찢으면 뭐뭐뭐세. 이제 이 부분은요. 그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했다는 욕설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사석에서조차도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끔찍한 욕설입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이렇게 아래 턱이 떨릴 정도로 끔찍한 욕설입니다. 그래서 찢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한 글자만 그냥 떼다가 찢재명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웹툰이 또 돌아다녔거든요. 그걸 패러디해서 이제 좌파 쪽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금 보시는 저런 웹툰으로 이제 패러디를 하자 그걸 되갚아 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이제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던 중에 전화를 끊고 그냥 인터뷰를 스스로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였는데요. 나중에 홍준표 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계속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무례한 질문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진행자가 홍준표 시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나와라, 나오지 말라 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총선은 총력전입니다. 이제 그러자 진행자가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또 덧붙여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라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치 한 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집어서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면 설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돼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KBS 라디오 인터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뷰할 때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건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 저희 유튜브 방송에도 이제 출연한 적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도 뭐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자나 또는 방송의 진행자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은 저희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정치인 또는 그 인터뷰 상대방한테 덕담을 하려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다. 특히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시청자나 또는 청취자를 대신해서 독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라. 그러면 상대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또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마치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듯이 그렇게 뭐 덕담을 하면 뭐 축하를 한다고, 가령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이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기자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 없이 당대표를 해 오신 것을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기자가 할 말은 전혀 아닌 겁니다. 특히 대통령하고 신년 인터뷰를 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취임 1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참 많이 보는데요. 저는 볼썽사납습니다. 기자는 그냥 궁금한 거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물음을 이제 있는 과정에 더러 그런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다든지 그런 질문이 무례하다든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였었죠. 기자 보고 뭐 호로 무슨 뭐라고 욕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넘겨짚어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라디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쪽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것이 아마 본인 생각하기에는 매우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은 그 라디오의 진행자를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수십만 청취자, 그 청취자 중에는 대구 시민도 상당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을 하는, 그분들에게 대답을 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면 글쎄요, 제가 홍준표 시장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교생 실습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로부터 편지와 사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서울 광남중학교, 서울 광나루역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제 아이도 광남중학교, 광남고등학교, 거기 출신이어서 그 졸업식 때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교생 실습을 했더라고요. 그게 1998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4년 전이네요. 24년 전. 이제 그때 교생 실습할 때 사생대를 어린이대공원이 가깝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때 찍은 사진 그리고 그때 받은 편지를 이제 그때 제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을 했답니다. 그 사진, 저 사진입니다. 저기 어린이대공원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건희 교생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가운데 김건희 교생 선생님이 있고 양쪽에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이제 보내왔는데 편지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저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썼다는 편지입니다. 벌써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와서 선생님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나중에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개명하기 전 이름이 김명신이죠. 제 밑에 보면은 이름 김명신 도장까지 찍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내온 그 당시에 중학교 뭐 2, 3학년 됐겠죠. 지금 25년쯤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30대 뭡니까 40대 15살 더하면 40살 됐겠네요. 이제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교생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 상당수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